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로마 장재경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영준 세무사입니다. 2026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되겠지만 그 개편한 내용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재산세제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분들, 근로자 분들이 좀 솔깃하실 만한 그런 개정사항들 위주로 축약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속증여세부터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 세법 개정안 때부터 굉장히 핫 이슈였고 납세자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상증세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특별한 개정사항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개정안으로 들어온 게 영리법인에 유증했을 때 상속세 납세 의무자를 확대한다.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간접 상속세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상속인으로 보통 아들, 딸, 자녀분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납세 의무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안이 좀 돼서 이 부분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세금을 내실 분들을 좀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거 외에는 사실 주목할 만한 그런 개정안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세법 개정안이 있었나요?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것들 숙지하셔서 특이사항이 크게 없으니까 기존에 하시던 대로 좀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투자 외로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부분들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인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렇게 해서 5가지 소득을 종합과세 하도록 돼 있는데 분리과세는 합쳐서 과세를 하지 않고 이 소득만 딱 떼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이 상쇄돼서 그 자체만으로도 절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만 도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3억 원 초과는 35%면 적지 않은 세율이니까 큰 메리트는 느끼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요즘에는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적지 않은 부담인데 종합과세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런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상장법인만 되니까 대부분의 회사는 비상장 회사라서 많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닐 거로 보이긴 합니다. 대주주 요건이 기존으로 다시 환원된 그런 개정안이 있었어요. 이거는 또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대주주에 해당하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어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이 됐었기 때문에 주식을 팔면 그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됐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고 특정 요건, 대주주에 해당할 때만 과세가 되는데요. 대주주 요건이 이번에 완화가 됐어요. 현재는 10억 원 이상으로 더 낮아졌어요. 이전보다 현재 더 대주주로 많이 보게 됐고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 중에서 증권거래세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판매하게 되면 그때 무조건 증권거래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번에 세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무사님께서 이번에 체크하신 사업주분들을 위한 개정안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세액공제 혜택 중에 제일 핫 이슈인 게 고용증대 세액공제 통합고용으로 바뀌었잖아요. 페널티를 좀 없애고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좀 개정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저희가 원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다시 혜택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그런 페널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 중에 올라 있는 내용 중에서 청년인 자와 청년이 아닌 자를 나눠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혹은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을 했었어요. 여기서 청년이란 만 15세부터 34살까지. 저는 청년이고 세무사님은 청년이 아니다.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에 고용을 하게 되면 1,550만 원을 세액공제를 넣어주는데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이 청년을 판단할 때는 세금 신고를 할 때마다 청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년 판단을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을 고용할 때 청년이면 계속 청년으로 보겠다.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놓치면 안 되는 세액공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업에게 주는 세제 지원 제도 중에 하나가 지방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이런 것들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최대 100%까지 되는 거라서 굉장히 여기 혜택이 파워풀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 한도, 그다음에 사후 관리 그런 요건이 들어갔어요. 근데 한도는 개정 내용은 숫자로 얘기하는 것보다 개념만 좀 잡아가시면은 실제로 투자액을 얼마나 했는지,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그 감면 한도를 정하겠다. 이렇게 좀 개편안에 들어갔고요. 사후 관리가 저희 대부분 보통 한 2년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상시 근로자 수를 좀 유지해라.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하겠다. 개편안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이 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거를 최소한 2년은 유지해라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세제 개편 개정안 중에서 가장 핫 이슈였던 게 법인세율 환원인 것 같아요. 환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0% 구간부터 있었던 법인세율이 9%대 1%씩 좀 낮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10%, 20%, 22%, 25% 이렇게 예전으로 다시 환원시켰다. 개정안이 하나 들어갔고요. 방금 말씀드린 10%에서 25% 세율을 적용받는 그런 법인세율은 이제 일반 법인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세법에서 보는 또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이 있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인은 기존에 이제 19%, 21%, 24%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를 다시 22%에서 25% 조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아시면 좋은 개편안은 또 감액 배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사에서 배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 배당이라고 불리는 배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감액 배당이 뭐냐면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본준비금이 무엇인지가 더 그럼 중요한데 주주분들이 주식을 출자할 때 그때 이제 보통 발생되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원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투자금을 낸 것을 다시 돌려받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주주 같은 경우에 감액 배당을 받으면 과세가 되었는데 개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개정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세가 되게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인 주주도 감액 배당을 받으면 취득가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감액 배당 부분은 과세할 거야 라고 과세를 명확하게 하는 게 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로자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는 세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자녀 보육수당이 있잖아요. 한도가 월 20만 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분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기존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20만 원, 이제 개정안에 포함이 된 거는 자녀 1인당 20만 원, 2명이면 40만 원, 3명이면 60만 원. 그래서 금액이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근로자의 선택사항은 아니고 회사에서 줘야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어서 근로자분들이 조금 시큰둥 하실 수는 있지만 또 사업자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비과세되는 급여로 지급을 하시면 근로자도 일단 좋고요. 그럼 사업자분들은 뭐가 좋냐? 4대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윈윈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는데 이것도 자녀 수에 따라서 한도가 확대된다. 개편안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 한 명당 기본공제 한도가 50만 원 상향이 되는데요. 이제 2명이면 100만 원. 근데 100만 원이 한도여서 3명이어도 사실 100만 원까지만 상향이 되는 거고요.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절반이라고 하네요. 그게 적용 기간이 26년부터 28년이고 개정안이 통과돼야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족법인과 관련된 그 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간접증여, 그러니까 특정법인과 관련된 법에서도 계속 개정 사안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법인에다가 유증을 했을 때 며느리와 사위 같은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걸로 바뀌는 등 가족법인에 대해서는 점점점 그 요건들이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개정사항이 아니고 개정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 개정안들을 미리 숙지를 해두시면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준비를 좀 해볼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로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